코로나로 침체에 빠진 선교사들을 위한 북클럽이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책을 함께 읽으며 소망을 얻어가는 북클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CTS 특별기획보도 위기의 지구 시간에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여름에 유럽에서는 잇따른 자연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많은 선교사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교사들의 영성 강화와 교제를 위해 마련된 북클럽이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책을 읽지 않고도 참가할 수 있는 북클럽에서 선교사들이 뜻밖의 소망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박세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한 북클럽. 참석자들 사이로 주제가 되는 책의 내용이 공유됩니다. 하나님은 왜 선교를 부부관계에만 국한시키셨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거기에 부합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싱글은 어찌해야 하고 또 결혼한 부부는 어찌해야 하는가?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와 글로벌 문화재단에서 마련한 미션 북클럽 현장입니다. 북클럽 참석자들은 세계 각국의 선교사들, 글로벌 문화재단에서 제공하는 오디오북을 활용한 북클럽은 매주 한 번씩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들을 하나로 묶고 새 소망을 주고자 마련된 겁니다. 책을 안 읽고 와도 돼요. 그래서 그냥 현장에서 같이 읽고 그리고 현장에서 큐티 하듯이 그냥 느낀 점을 나누는 거. 이게 두 포인트가 키워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일단은 부담이 없는 거예요. 또 자기의 메시지로 나누는데 다른 사람이 뭐 내가 보지 못했던 관점으로 이걸 또 얘기를 해주니까 정보나 지식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북클럽은 선교사들에게 생각 이상의 선물이 됐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정체된 영성을 끌어올리고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16개국 45명의 선교사로 시작한 북클럽은 2기에서 34개국 88명의 참여로 확대될 정도입니다. 가정 문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평소 고민이 많았지만 나누기도 배우기도 쉽지 않았던 주제들. 선교사들은 책을 통해 배운 사소하지만 소중한 경험을 나눠봅니다. 결국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정확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때 전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복음으로 다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책 읽기를 통해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구나. 제가 왜 남편하고 여행 가기 싫었겠어요. 나가면 다투니까 싫었겠죠. 그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자주 다투다 보니까 싫었는데 제가 친구야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용납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는 게 이 친구라는 말 한마디, 이 우정이라는 거 하나로 인해서 다름이 인정이 되어지는구나 하는 걸 하나 깨달았고. KWMA와 글로벌 문화재단은 북클럽을 하나의 운동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선교계에 새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각오입니다. 우울증도 있을 수가 있고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안에서 상당한 그 시너지가 일어나는 걸 느꼈어요. 예를 들어 책과는 관계가 없지만은 얘기하다 보니까 가정 얘기가 나오게 되고 또 그다음에 사역 얘기가 나와서 그 안에서 힐링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 북클럽을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시대적 환경적 어려움에 봉착한 선교사들을 위해 마련된 북클럽. 책 한 권의 나눔을 통해 새로운 소망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CTS 뉴스 특별기획보도 위기의 지구 시간입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5일 향후 30년 동안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선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대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3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봤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2020년까지는 선진국에만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의무를 부과했던 파리기후 협약이 올해 1월부터는 선진국, 개도국, 극빈국을 포함한 세계 197개국에도 부과됩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 5월 29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향후 30년간 경제, 사회, 모든 영역의 대전환을 주도하기 위한 최상위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탄소 중립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해나갈 필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식을 높이고 또 탄소 중립의 필요성이나 방법에 대해서 공감대를 확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죠. 그래서 탄소중립위원회는 바로 그런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5일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장은 탄소중립 실현 방향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하고 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3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1안은 석탄 발전을 유지하면서 탄소 배출은 줄이고 탄소 흡수를 늘려 탄소 순 배출량을 2,540만 톤 감축하는 안입니다. 2안은 석탄 발전을 중단하고 LNG 발전을 유지하며 탄소 순 배출량을 1,870만 톤 감축을 목표로 합니다. 3안은 석탄과 LNG 발전을 모두 중단하는 계획을 담은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안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후 위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정말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오는 9월까지 탄소중립 시민회의 등을 통해 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결과를 반영해 최종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오는 10월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탄소중립위원회의 근간이 되는 가칭 탄소중립 이행기본법에 조속한 법 제정을 위해서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에 내린 폭우 역시 기후변화가 원인이었다고 하는데요. 유럽의 정치권과 종교계는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우리 모두에게 진지한 태도를 촉구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인스부르크를 가로지르는 인강. 보행자들이 오가는 다리 아래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유속도 빨라 위험해 보입니다. 알프스의 빙하가 빠르게 녹아내리면서 수위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를 덮친 폭염과 산불,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서유럽까지 이번 여름 지구 곳곳이 기후변화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최근 수십 년 사이 기온이 2도가량 상승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기온이 오르면 대기가 수증기를 많이 머금기 때문에 언제든 또 폭우가 내릴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기후변화가 불러온 전 지구적 재난 상황에 대처하려면 무엇보다 자연을 대하는 우리들의 인식 전환이 중요합니다. 2019년 새롭게 출범한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는 향후 유럽을 이끌어갈 성장 전략으로 그린딜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린딜은 온실가스 배출, 환경오염 등을 수반하지 않고 모든 구성원이 더불어 살아가는 유럽의 성장 정책입니다. Wir sorgen mit den Investitionen beim Europäischen Green Deal dafür, dass er Wirklichkeit wird. Und wir stellen damit auch Europa besser auf. 아울러 독일 개신교계는 기후변화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공정한 사회를 위한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Die ersten Opfer des Klimawandels sind schon jetzt diejenigen, die am wenigsten dazu beigetragen haben. Das ist nicht fair. Das muss sich ändern. Deswegen wünsche ich allen, die sich für diese Dinge einsetzen, von Herzen Gottes Segen. 남반구와 북반구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수많은 인명피해와 엄청난 자연 파괴. 이제는 우리 모두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인스부르크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필리핀도 여러 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 배달업에 종사하는 현지인들을 위해 현지 교회가 생필품을 나눴습니다. 윤여일 통신원이 취재했습니다. 필리핀의 에드사는 메트로 마닐라에서 교통의 중심 역할을 하는 도로입니다. 이곳에서 필리핀 한인교회가 현지인을 섬기기 위한 구제활동 준비가 한창입니다. We're here again in this very fruitful, productive kindness initiative by the Korean Emmanuel Church, who also owns Daehan College. They're giving out food packages, groceries to our needy kababayans on EDSA itself. So this will be a very exciting activity. This is again a kindness initiative from the Korean Emmanuel Church. So we thank you very much. 이번 나눔은 배달업에 종사하는 현지인들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배달업 중의 일감은 늘었지만 생계를 유지하기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God bless you, kuya. Times are hard, times are difficult, but these too shall pass. And if we will just unite and share what we have to each other, we believe that we would be able to work our way through this pandemic. We are giving help to. There's a lot of needy people in the Philippines right now because of the pandemic. So this is a very good way to share love, sharing, and hope for the Philippines. So thank you for your support. God bless. 사랑의 쇼핑백 보내기 사역은 마닐라 임마누엘 교회 그리고 대한국제대학 등의 섬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회 300에서 400여 팩을 준비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번 나눔의 현장엔 필리핀 공무원들의 도움으로 질서정연하게 사랑의 쇼핑백을 나눕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온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도 지켜주셨고 또 이 필리핀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계속 나눠지길 바랍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통일부가 10개월 만에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 협력 물자 반출을 승인하면서 대북 지원단체들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달 30일 2개 단체의 물자 반출을 승인한 데 이어 이 일에는 인도주의 협력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따라 지속해서 반출을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북 지원단체인 샘복지재단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코로나19 방역용품과 영양식을 지원할 예정이며 희망친구 기아대책도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식량과 구충제, 유실수 등을 보낼 계획입니다. 기아대책은 남북 연락 채널 복원과 대북 지원 승인 등으로 남북 교류 협력이 재개되는 기틀이 마련된 것 같다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북한 동포들이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왕성교회가 에어 앰뷸런스 선교 사역을 보고하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에어 앰뷸런스는 해외 응급 상황에 처한 환자를 비행기로 이송하는 의료 서비스로 왕성교회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로 고통받던 미얀마 파송 선교사를 에어 앰뷸런스를 통해 한국으로 입국시켰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에어 앰뷸런스 이송 과정과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왕성교회 기료나 목사는 해외 선교사들에게 교회가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격려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며 앞으로도 파송 선교사들을 돕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생명이 무엇보다도 또 귀중하고 파송을 한 교회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한 마음을 저희가 가지고 이번에 1억 8천만 원을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사역과 복음 위해서 헌신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보살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최근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에서 평등법 철회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기장총회는 교단장 협의회의의 성명에 동의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장총회는 7월 20일 교단장 회의 모임에 기장총회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고
당일 발표된 성명에 대해서도 교단이 동의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장은 평등법이 국회에 발의돼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며 해당 법안의 철회 요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교 한국이 2021 랠리 온다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맞춰 온라인으로 진행한 선교대회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선교적 사명과 역할을 고민하고 한국교회의 선교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선교대회에서는 글로벌 미션 트렌드와 한국 선교 미래 이슈 강의를 비롯해 선교 멘토링과 선교단체들의 사역 소개 등의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선교 한국 이대행 사무총장은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성도들이 다시 깨어나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서예협회가 대한민국 기독교 서예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행사를 통해 12회 대한민국 기독교 서예대전 공모전에 입상한 107명이 상을 받았습니다. 우수상에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을 판본체로 적은 박대산, 고린도전서 13장을 궁체로 적은 연명동, 대나무 문인화를 그린 최근옥 작가가 선정됐습니다. 이어 한국기독교 서예인으로서의 공로를 치하하는 14회 대한민국 기독교 서예상 수상자로 한민숙 원사가 선정됐습니다. 읽으면서 그대로 감동이 되기 때문에 감사를 표현하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상을 주시니까 일을 좀 더 열심히 하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지난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의원 23명과 함께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대전 지역 시민단체와 교계는 법안 철회를 위해 1년 가까이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정승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전의 한 대학교 앞 교차로. 출근하는 시민들을 향해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전시민연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1년 가까이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시위한 지 300일째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어서 1인 시위밖에 허용을 안 한다고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시위를 해보면은 대놓고 왜 우리를 싫어합니까? 이렇게 우리한테 항의하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대전시민연대를 비롯한 대전 지역 교계는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 철회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1인 시위와 전단지 배포를 비롯해 서명운동과 반대 집회,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상민 의원과 목회자 간담회, 지역 국회의원 방문, 최근에는 교계 지도자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대전 교계는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한국 교회와 사회의 공매를 초래하는 평등법을 막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제적인 것은 내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국민신문고에 들어가서 안 그러면 청와대 국민민원청원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에 대한 나의 입장을 한번 밝혀주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명백하게 도전하고 그것을 위협하고 해체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참여합니다. 대전시민연대와 대전교계는 평등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반대 노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CTS 뉴스 정승기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전주 양정교회에서 106회 총회 선거 후보자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설명회에 앞서 후보 확정자들 가운데 복수 출마자를 대상으로 기호 추첨이 이뤄졌으며 부총회장에 출마한 주다산교회 권순웅 목사가 1번을, 예수인교회 민찬기 목사가 2번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어 주요 선거 규정과 개인 공약집 제작에 관한 안내와 함께 후보자들의 공명선거를 다짐하는 서약식도 진행됐습니다. 주식회사 뷰티 화장품과 한국 바이오 헬스로 이뤄진 제2G 그룹이 4차 성경 통독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풀일이라라는 주제로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 성경 통독 수련회 현장에는 공식 휴가 기간 중에도 자원한 임직원 43명이 참여해 13시간 동안 신약 성경 전체를 통독했습니다. 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모든 사업장들이 예배가 생활화되는데 이바지하게 되는 것을 저희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하나 되고 통합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데 기여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매주 수요일 직원 예배를 드리고 있는 JG그룹은 전 직원의 90% 이상 복음화를 이뤘고 현재는 글로벌 사업장 예배 선교회를 조직해 사업장 복음화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원주 중부교회가 19차 말씀과 기도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아쉬레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란 주제로 시작한 집회에서 원주 중부교회 김미열 목사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 원주시와 대한민국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날 강사로 나선 부전교회 박성규 목사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교회의 모습이라며 오직 성령 안의 의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교회 성도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8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당분간 폭염이 지속되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